올해 1분기 매출액이 이미 전년 대비 98%가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서도 전구체 매출은 지난해보다 300% 넘게 성장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이미 우리나라의 전구체 업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공장이 완공되고 가동이 된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또 작년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이 올해까지도 계속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주도주였던 2차 전지를 여전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올해 2차 전지는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좀 주가 상승률이 별로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과 걱정거리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저 나름대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도 나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정리를 할 수 있었던 부분 오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말을 아마 듣고 오셨으면은 느끼셨겠지만 올해 이제 작년부터 지금까지의 코스피 지수 방향성과 거래량 거래대금 모든 측면을 다 봤을 때 지금 현재 증시 상황은 신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지도 않고 기존의 자금이 크게 이탈되지도 않고 계속해서 작년에 투자를 하시던 분들의 자금이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증시는 크게 봤을 때 박스권 장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증시가 좋아지려면 정말 기업들의 실적이 다 좋아지는 국면이 나오거나 또는 뭐 금리 인하든 뭔가 재정 지출이든 특정한 부분에서 자금을 이제 한국 주식 쪽으로 수혈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이런 통화 정책적인 방향성에 있어서의 변화가 나와야 될 텐데 지금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환율도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라 사실상 한국 주식에 큰 자금의 규모가 새롭게 유입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작년에 주도주였던 아니면 올해 뭔가 이제 새롭게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싶은 종목들이건 현재 상황에서 크게 오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되고 있는 건 앞서서 우리 같이 얘기했다시피 실제로 돈이 찍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결국 지금 돈에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가 좀 더 냉정하게 좀 더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오르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기대감으로 주식을 올리고 싶다, 뭔가 또 성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 주가가 올라가길 원한다 하면은 자금이 새롭게 수혈될 만한 이슈, 대표적으로는 통화정책의 변화가 좀 나올 것을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미국 기준금리의 인하, 거기에 이어서 환율의 하락세를 좀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2차 전지를 봤을 때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자, 작년에 정말 너무나 좋았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2차 전지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너무나 좋은 한 해를 보낼 수가 있었겠죠. 7개월간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을 업종 자체가 보여줬었기 때문에. 근데 이때 특징을 보시면요. 주가랑 뭐가 같이 움직였었느냐? 퍼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PER이 같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주가도 오르는데 PER, 즉 이 기업이 벌어들이고 있는 이익치도 같이 따라 올라가줬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업의 실적이 좋으니까 그만큼 주가도 올라 라는 당위성으로 주가를 계속해서 올릴 수 있었다.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2차전지 주가가 좋았다. 근데 다만 작년 하반기 때부터 이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가가 빠지는데 뭐가 같이 빠진다? 실적치가 같이 빠진다. 그래서 전반적인 소재단부터 시작돼서 2차전지 관련된 업종,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악화되면서 주가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부터 지금 11개월간 주가가 38%가량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제가 2차 전지를 이제 감히 아직은 올라갈 만한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뭔가 신규 자금이 유입될 만한, 기대감으로 올릴 만한 이제 명분이 딱히 잡히질 않았어요. 그나마 올릴 만한 명분이 잡힐 수 있는 거는 바이든의 지지율 상승으로 인한 IRA 정책 관련 수혜로 기대감을 잡을 수가 있는 부분을 우리는 한번 놀아봐야 되겠고, 그게 아니고 결국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야 주가도 결국 오를 텐데, 지금 보면 주가는 이제 크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PER은 오히려 또 오르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 주가는 빠지는데 PER은 오른다? 이 자체가 결국 PER은 지금 이 기업의 시총이 이익 대비 얼마나 평가를 받고 있느냐인데, 지금 이익 대비 주가 평가가 굉장히 과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수치 자체가 작년에 이 기업의 실적을 굉장히 좋게 받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말인즉슨 안타깝지만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하락했는데, 오히려 이 실적이 하락한 거에 비교했을 때 지금의 주가 평가는 좀 과도하게 비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도 있어요. 왜? 이익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적정 주가를 이제 찾아간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안타깝지만 2차전지는 좀 그렇게 주가가 좀 더 빠질 수 있을 만한 이제 가능성도 보인다. 그래서 결국 2차전지도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적이 턴이 나와줘야 됩니다. 실제로 실적이 좋아져야 돼요. 이제 바닥을 잡는 게 아니라 정말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도 좀 더 버티고 올라가 줄 수 있는 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가뜩이나 지금 앞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다시피 기존의 주도주에서 돈이 빠져나오면서 새로운 주도주로 돈이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어요? 수출 잘 되고 실적 잘 나고 저평가되는 애들이었습니다. 근데 즉 지금 시장에서의 돈의 흐름이 좋아할 만한 그 기준을 2차전지는 아직 갖추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면 버티다 힘이 조금씩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우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이제 갖고 계셨던 분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느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다. 워낙 지금 손실률이 발생한 상황에서 어차피 2차전지를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이제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환율의 하락과 동시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신규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만한 흐름을 또 기대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실적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기대감으로 신규 자금의 힘으로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을 만한 힘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실적이 계속 만년 안 좋을 수만은 없거든요. 또 캐즘이라는 영역도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고, 또한 만약에 또 바이든이 재선이 된다면 IRA 보조금을 확실하게 더 풀어주면서 우리나라 2차전지 또 북미 쪽으로 진출한 기업들 위주로는 실적 상향이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보유를 하시면서 손실을 좀 최소화하고 이후로 수익까지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저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2차전지를 신규로 공략하고 싶다 하면은 조금 더 참아보심이 어떨까. 차라리 단기적으로는 앞서 봤던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차전지는 나중에 실제로 실적이 턴하고 그다음에 PER도 좀 낮은 수준으로 좀 떨어진다면, 조금 더 내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그때 잡아도 늦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내가 2차전지를 사고 싶다 하면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군을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내년부터는 확실히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종목을 함께 또 공부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은 결국 어떠한 종목군들을 공략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실적 장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 실적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얼마를 벌고 있고 앞으로 얼마를 벌 것이느냐가 좀 명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앞으로의 실적 성장세를 전망할 수 있는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점점점 그 주가 평가가 좀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에코앤드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유를 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2차 전지를 공부해 보셨으면 2차 전지 4대 요소,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죠? 바로 양극재입니다. 근데 이 양극재 중에서도 가장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전구체예요. 전구체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이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전구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전구체가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 보시면 거의 8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더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은 게 중국을 압박하는 거예요. 야, 중국 거 쓰지 마. 중국 거 쓰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내재화해. 내재화 안 돼? 그러면 우리 동맹국가들 거 써. 하는 기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전구체를 중국 쪽의 비중을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이 드라이브가 걸릴 지금 상황에 놓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전구체를 중국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받아서 써왔었어요. 근데 중국 거를 이제 안 쓰고 탈피한대요. 그러면 뭐합니까? 중국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거를 써야 되겠죠. 가령 우리나라 거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나 미국 거를 써야 되는데, 이들이 공급할 수 있을 만한 물량은 지금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글로벌 양극재 업체들이 점점 다시 또 2차 전지 업황이 좋아지는 흐름이 나올 텐데, 그때에 맞춰서 양극재를 만들 때 필요한 전구체를 또 사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올 때 중국 거를 안 사오게 됐을 때 대안이 될 만한 거 업체에게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요와 공급 이치에서 우리나라 전구체 업체 입장에서는 그 전구체를 받아서 사가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 장기적으로 많아질 텐데, 이 공급단에서는 경쟁자였던 중국 쪽의 비중이 낮아지니까 공급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국면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전구체 단에서의 쇼티지, 즉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는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는 경우가 나와요. 이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파는 업체 입장에서 좀 더 비싸게 팝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갑의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업체들에게 비싸게 팔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익률은 개선되고, 번 돈 가지고 뭘 합니까? 더 많이 팔고자 하는 캐파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P의 상승뿐만 아니라 Q의 상승, 즉 판매가도 높아지고 판매량도 많아지게 되면서 이익 개선 폭이 크게 상승할 만한 국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전구체 업체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최근까지 전구체 수입 비중, 중국발 비중이 거의 90% 이상, 100% 가까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이니켈 전구체 생산 능력 및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자, 보세요. 1위부터 3위, 그다음에 4위, 6, 7위, 9위, 10위, 11위. 거의 대다수의 업체가 다 중국 업체였단 말이죠. 중국이 애초에 전구체 85% 가까이 생산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기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는 업체, 내지는 그 안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는 업체 대부분이 중국 쪽도 있겠지만 특히나 북미, 유럽, 우리나라, 일본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중국 거를 점점 배제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중국이 잡아놨던 시장을 중국 거를 안 쓴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대안을 빨리 찾아 나서려고 할 텐데, 그 대안으로 지금 우리나라 업체도 여기에 순위권에 포진되어 있죠. 8위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그 다음에 13위에 에코앤드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업체는 장기적으로 이제 성장성을 좀 확보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근데 제가 왜 에코앤드림을 보려고 하느냐? 보려면은 우리나라 1등 업체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봐야지. 제가 에코앤드림을 보고자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성장성입니다. 성장성.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과거의 데이터가 아니죠.
앞으로의 데이터죠. 앞전에 어떻게 됐었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지금 투자한다? 아니죠. 앞으로 어떻게 더 얼마나 좋아질까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에코앤드림이 지금까지는 좋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부터 국내 양극재 생산 능력에 비해서 전구체 생산 능력은 부족해집니다. 심지어는 LG화학, SK온의 새만금 전구체 공장 투자가 또 잠정 중단됐어요. 즉 전구체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경쟁사들이 밀려나 버린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구체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당연히 기존에 납품할 수 있을 업체들은 더 부각받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 글로벌 양극재 수요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지금 ESS 수요로 2030년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ESS는 특히 AI랑 연결돼 가지고 데이터 센터 베이스 향으로 수요가 계속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기차 시장이 지금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린다고 해도 양극재는 괜찮거든요. ESS 수요 증가로. 결국 양극재를 만들어서 판매한 업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전구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전기차 시장이 또 턴하면은 더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기존의 전구체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업체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만한 업체가 앞으로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를 기대할 수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자, 우리나라에 지금 새만금 단지 2차 전지 관련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구체 공장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그 양극재 업체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전구체를 납품할 수 있는 앞으로 더 많이 납품할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무엇이냐면 에코앤드림이었다. 왜? 지금 새만금 단지 전구체 공장을 가장 우선시 많이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열심히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내년부터는 연간 3만 5천 톤의 생산 규모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고 추가로 2030년에는 10만 톤까지 목표를 잡고 있다고 해요. 기존 공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신규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내년부터 좋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슬슬 준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 거죠. 투자 관점으로서.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내년부터 실적 개선 폭이 크게 늘어날 것을 전망할 수 있는데 이미 올해부터 실적이 좋아지고 있었네 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보니까 에코앤드림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이미 전년 대비 98%가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서도 전구체 매출은 지난해보다 300% 넘게 성장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이미 우리나라의 전구체 업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미 시작이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공장이 완공되고 가동이 된다? 그러면 그 수혜분을 온전히 다 받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에코앤드림의 전구체 캐파입니다. 캐파를 봤을 때 올해까지는 크게 많지가 않았지만 내년부터 자, 올해 대비 무려 7배나 증가합니다. 1년 만에. 심지어 2030년까지는 거의 21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자, 만들 수 있을 만한 물량이 장기적으로 21배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전구체가 장기적으로 쇼티지 현상이 이어만 진다면 중국 쪽 거 안 쓰고 우리나라 거 쓰는 구조로 계속해서 이어만 진다면 그 21배 늘어나는 생산량을 온전히 매출로 다 인식을 해서 주가가 실적을 반영하며 올라가질 수 있지 않을까를 기대해 보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으로. 근데 그 시작점이 이제 내년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보면 전구체 관련 매출 추이도 사실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과 동시에 내년에는 올해 대비 거의 뭐 5배 이상 늘어날 전망까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미 작년 대비 매출액도 100% 이상, 영업이익은 심지어 흑자 전환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 내년에 이제 신규 공장 완공 및 공장 가동이 된다면 확실히 올해 그다음에 작년 매출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앞으로 달성해 가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기술력도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미 고객사 맞춤형으로 전구체를 제조할 수 있는 국내 유일 전구체 전문 기업인데 최근에 또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았는지 수주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양극재 회사랑 5년간 전구체 공급 계약을 맺을 정도로 장기간 공급 계약을 바탕으로 지금 글로벌 업체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제 최근 이제 주가를 지지부진하게 만들었던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도 이미 한 차례 해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또 관계자들도 추가 유상증자 없다. 앞으로는 현금 흐름과 차입금으로 증설하겠다. 라는 발표를 한 만큼. 왜냐? 사실상 올해부터 전구체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내년에 이미 공장이 완공되는 것을 바탕으로 돈을 많이 벌 거기 때문에 기존에 돈을 못 벌어서 어떻게 해서든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미래를 준비했었다면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번 돈 가지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또 도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대표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제 성장의 시작점이 청주 공장으로부터 나아졌었다면 내년부터 가동이 될 새만금 공장은 성장의 가속 페달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본격적인 성장 시점이 나와주고 있고 올해부터 매년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전망해 볼 수가 있겠다 싶은데 한 가지 리스크는 이제 단일 고객사 향이다라는 거, 이게 좀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고객사가 또 다른 고객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물량을 줄인다든지 이러면은 이 에코핸들리 입장에서는 실적에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캐파 확장을 크게 할 것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객사를 좀 더 다변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당장에는 이게 크게 우려가 되진 않는 게 최근에 그 고객사 측 요청으로 새만금 공장 완공 시점을 앞당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고객사 입장에서 야 우리 전구체 빨리 필요하니까 공장 빨리 좀 지어주라. 그래서 우리한테 좀 빨리 좀 줘라. 그래서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지경으로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단일 고객사 향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부각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좀 더 해소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꾸준히 한바탕 2020년도 때 당시 기대감으로 올라간 이후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주가가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전구체 매출이 발생을 한 만큼 한번 이 박스권을 뚫어줬고 최근 이제 자금 조달 이슈로 인해 좀 눌려줬지만 다시 재차 앞전에 있던 이 강한 저항 라인대를 돌파 안착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또 앞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향해 가려고 하는 국면에 위치해 있지 않나 싶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보면 아직까지는 올해 실적 데이터가 1분기까지 적자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전망이 잡혀 있는 만큼 흑자가 실제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이후 이제 하반기 내년까지의 실적 전망치 자체도 좋게만 이제 발표만 된다면 좀 더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앞으로 또 장기적인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좀 올라가 줄 수가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사실 싸다고 보긴 어려워요. 현재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 형태가 싸다고 보긴 어렵지만 결국 장기적인 방향성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특히나 내년부터는 이익이 본격화 개선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호흡으로 보시면서 공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2차전지 업황이 좋았으면은 더 이런 기업들이 부각을 크게 받았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2차전지 업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반도체 좋은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반도체 중에서도 좋은 종목 없어? 좋은 종목 없어? 계속 그쪽으로 돈의 흐름이 계속 이동되는 게 강하다면 2차전지는 지금 애초에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2차전지 아무리 그 중에서도 돈을 잘 벌고 뭔가 좋은 모멘텀이 있더라도 2차전지라는 이유만으로 안 벌려고 하는 심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돈의 흐름이 강하게 단기적으로 들어오기는 좀 어렵겠지만 분명 2차전지 업황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흐름을 바탕으로 더 크게 부각될 만한 장기적으로 공부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또 공부했던 내용들 이렇게 공유해 드려 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최근 시장을 또 나름대로 공부했던
그리고 나름대로 하반기 전략을 잡았던 것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려봤는데요. 제가 뭐 주식의 신도 아니고 사실 주식 투자에도 100% 정답도 없기 때문에 제 말이 곧 답이다라고 답을 내리고 바라보기보다는 이러한 생각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관점도 있겠구나, 나는 그런 생각과 좀 다른데 그래도 요거 한번 찾아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투자의 기준을 나름대로 정립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좀 양념 한 스푼 넣어봤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또 맛있게 드실 그 요리에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좀 조미료가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 하반기 여러분들 부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그 무엇보다 건강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또 언제 또 뵐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뵙기 전까지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웅달 책방 구독자분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이제 유튜브 부자TV 채널에서 또 저희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겠습니다. 또 제가 어떤 얘기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한번 놀러와 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예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효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제가 또 언제 이효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부를 많이 이루셨죠.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예,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예,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